자, 오늘부터 세법을 강의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다 쭉 이렇게 전반적인 중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저는 2차 과목이에요. 2차는 공법,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법,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있네요. 이거는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그래서 40문항. 그래도 공시법은 등기와 지적으로 해서 24문제가 나오고, 부동산 세법은 16문제. 가장 비중이 낮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법도 요즘은 어려워요.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고 응용 문제가 나오면서 계산 문제가 항상 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법을 열심히 하더라도 요즘 시험 문제는 60점에서 70점밖에 못 맞아요. 그래서 5개에서 6개는 찍는 수준이라고요. 찍는 수준이다. 틀리게 낸다고요. 그럼 우리는 세법은 16문제 중에서 몇 개가 목표다? 10개. 그럼 찍어서 한두 개 맞히면 고득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40문항. 왜 따로따로 배울까요? 법 내용이 다르므로 따로따로 배워요. 자, 앞으로 강의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 PPT를 설명을 하고 기본서를 중요한 포인트만 진행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세법이 뭐예요? 세금에 관한 법이죠.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 관련 토지 건물 부동산 관련 세법을 배운다고요. 전체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럼 부동산 관련된 세법이 뭐냐?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처분할 때 내는 세금,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금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뭐다? 상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취득하면 사회에서 상식이 뭐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들어봤죠? 상식? 그런데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해서 뭐다? 등기 칠 때는 반드시 취득세 영수증을 등기 서류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서 내는 세금이 뭐다? 등록면허세입니다.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찬찬히 하세요.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죠. 즉 내 거를 취득하면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임차권 취득. 소유권이 아닌 것은 등록면허세로 가고, 소유권인 것은 취득세로 간다. 대표적으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두 가지. 우리가 세금의 종류는 관세 빼고 2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6개 위주를 배웁니다. 6개 위주로 부동산 관련. 자, 그 다음, 자, 매년 내는 세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상식. 자, 재산을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할 때 낸다. 매년.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다? 종합부동산세.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종부세.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뭐다? 종부세는 얼마짜리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종부세를 낼까요? 자, 주택, 아파트다. 얼마짜리? 이거 상식. 아파트다. 자, 공시가격으로 얼마 초과? 다주택자는 9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다? 12억 초과할 때는 다시 한번 종부세를 낸다고요.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매년 재산세를 내고, 일정 가액을 넘어갈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한번 낸다.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거니까 보유과세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처분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사회에서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양도소득세, 줄여서 양도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양도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 개인이 팔아서 양도하고 벌었으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 개인이 판 게 아니라 사업자가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가 팔면은 세금의 이름이 달라요. 종합소득세. 개인이 팔면은 양도소득세, 매매업자 등 사업자가 팔면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나머지는 다 바풀떼기예요. 이러한 세금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두 개, 뭐와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한 번 내는 거죠. 그리고 매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몇 개? 두 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몇 개? 두 개. 개인이 팔면은 어떤 세금 낸다고요?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팔면 종합소득세.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외계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본서를 최소한 3번 이상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자, 그럼 세법은 16문제죠. 그럼 출제 비중을 알아야죠. 취등록면허세는 합쳐서 4문제가 나옵니다. 두 개, 뭐 3개 하나 이런 식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도 평균적으로 4문제, 두 개, 뭐 3개 하나, 출제자 마음이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5문제, 종합소득세는 1문제, 이렇게 출제 비중이에요. 그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양도소득세죠. 이건 어려워. 다 맞힐 수가 없어. 여러분들 실력은 열심히 하면 3개 맞춰. 2개는 왜 못 맞춰? 이상한 계산 문제, 그죠?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각각 배워. 6개의 세금을 각각 배우는 거를 뭐라 그래요? 강론. 그리고 오늘은 뭐다?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뭐다? 이 전체 내용. 전체 내용을 배우는 거를 뭐라 그래요? 조세, 총론입니다. 총칙이라고도 얘기하죠. 여기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배울 거는 뭐다? 조세, 총론, 전체 내용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래도 오늘 수업은 어렵다 싶다? 전체니까 약간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세법을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은 뭐다? 총론 파트를 잘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출제 비중을 한번 보고요. 자, 기본서 한번 보자고요. 항상 책이 나오면 차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차례. 이 책이 차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몇 장 지나면 나와 있어요. 페이지 수가 표시 안 됐네요. 자, 옆에 보면은 쭉 이 책에 차례를 컨텐츠라고 나왔잖아요. 자, 찾았어요? 자, 조세 총론 옆에 적어요. 몇 문제가 출제된다? 2문제. 자, 공인은 뭐다? 지방세 중에 취득세가 나와 있죠? 자, 취득세 평균적으로 2문제 딱 적어놓고 제1장에. 그리고 오른쪽 제2장에 등록면허세도 평균적으로 2개 합쳐서 4문제네요. 그리고 제3장 오른쪽 지방세로 가면 재산세 평균적으로 2개.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넘겨보면은 국세에서 제1장 종합부동산세도 평균적으로 2개.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평균이 4문제 출제가 되네요. 자, 그 다음 제2장 소득세입니다. 이 소득세 나와 있죠? 제3장 양도소득세 평균적으로 몇 문제? 5문제.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제4장 이 사업소득을 무슨 세금으로 낸다?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이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예요. 평균적으로 1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네. 사업소득은 무슨 세금으로 낸다고요? 종합소득세. 여러분들이 임대사업 하죠?
사업자잖아. 임대사업하면 매년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사업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 관련 사업만 배우게 되는 게 부동산 세법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세법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다. 그리고 취득 관련된 세금과 양도 관련된 세금을 무슨 과세라고도 얘기한다? 유통과세. 이전 받았죠? 이전 받았으니까 유통과세. 그럼 양도는 소유권 등을 이전시켰죠? 이전을 유통과세. 그래서 취득 관련된 세금, 양도 관련된 세금을 무슨 과세라고도 얘기한다? 유통과세. 세 글자로 줄여서 유통세. 이전 받았을 때 내는 세금 2개. 그리고 요 2개도 이전과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뭐라 그래요? 보유과세, 보유세. 그래서 원칙은 취득 관련된 세금은 몇 번 내는 거다? 한 번. 보유 관련된 세금은 매년 내는 겁니다. 재산세. 그래서 세법을 잘하려면 집이 한 채라도 있어야 돼요. 상가라도 조그만 게 있어야 세금을 내보신 분이죠. 세금을 안 내보신 분들은 세법이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제가 세종시는 오늘 처음 왔어요. 어제 좀 설레더라고요. 이 강사도 떨릴 때가 있어요. 설레임을 가지면서 저는 동탄 살아요. SRT 타고 버스 타고 이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처음에 좀 설레고 종강 날 이제 헤어져야죠. 그때 좀 설레임을 느낍니다. 참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수업하려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럼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되 뭐를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친구 끊고 술 끊고 단 가족끼리는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친구가 전화 왔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뭐를 해야 돼?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 시험 끝나고 만나자. 그러면 진정한 친구는 뭐라고 해요? 격려를 해주면서 열심히 하라 그러죠. 그러나 대한민국 수강생의 70~80%는 얼렁뚱땅 하는 거예요. 친구 다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올해 건강하시고 무조건 합격을 위해서는 뭐다? 이 학원 프로그램에 따라 꾸준히 하시면 한 번에 붙는 자격증이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나이에 관계없다. 학력에 관계없다. 열심히 교수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하면은 누구나가 뭐다? 60점을 맞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다? 복습을 꼭 하시고, 그리고 계속 하셨던 분들도 복습은 필수입니다. 제가 지금 예습까지 하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장짜리 받았죠? 프린트? 한 장짜리 그 프린트, 그게 이름이 뭐예요? 조세총론 핵심 정리 1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은 결론은 어떻게 하는 거다?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과목이에요. 그 한 장 안에 이제 70점 정도가 들어있다고요. 그럼 뒤에 넘기면 뭐가 있나요? 뒤에 넘기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세목별, 과세, 요건, 납세 절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 한번 넘겨봐요. 이 프린트 구성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1페이지를 펴세요 그러면 2를 펴고, 2페이지를 펴세요 그러면
2페이지를 피시면 되네요. 자, 왼쪽을 먼저 봐요. 자, 1번 우리가 강론 파트에서는 뭐를 배운다? 취득세. 두 번째는 2번 뭐를 배운다? 등록 면허세. 세 번째는 뭐를 배워? 재산세. 네 번째는 뭐를 배워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5번은 뭐를 배운다? 양도소득세. 밑에 하얀 칸에 하나 적으세요. 요거 종합소득세 6번 살짝 적으세요. 그래도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6번 종합소득세 6번 살짝 적어놓으라고요. 하얀 칸에. 그럼 6개 위주로 세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세법이 뭐냐? 출제, 비중을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세, 총론 전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서 안 갖고 오셨어요? 딱 오면 책을 꺼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지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부득이하게 지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다? 평상시보다 30분에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학원에 오시더라고요. 헐레벌떡 오면은 본인 자신부터가 정신이 없어서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집니다. 부득이하게 지각할 때는 지각하는 거예요. 결석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늦게라도 오시니까 제 얼굴을 보잖아요. 예, 반갑습니다. 자, 조세, 총론. 조세가 뭐예요?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래. 이거는 조달하는 세금을 얘기해요. 그냥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러는데 학자들이 못 알아듣게끔 뭐라 그래요? 조세라 그래. 조달하는 세금. 그래서 오늘은 뭐를 배운다? 총론. 그래도 조세가 뭐라고요? 모든 세금. 관세 빼고 세금의 종류는 24개가 있습니다. 24개 중에 우리는 몇 개를 배운다고요? 부동산 관련 세법 6개를 배워요. 그래서 가장보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세법이에요. 사실. 그러나 수강생은 뭐다? 그냥 비중도가 적으니까 얼렁뚱땅 공부해서 막판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뭐다? 6월 달까지는 뭐다? 상반기는 1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민법 1차 위주로. 왜? 상반기까지 1차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반기 들어가면 2차를 하겠죠. 그러니까 2차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된다고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시간 안배를 1차 위주로 하자. 왜? 6월 달 됐는데도 1차가 감이 안 잡혀. 점수가 10점밖에 안 나와. 그럼 2차를 포기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은 동시에 합격하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다? 이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전략을 짜야 돼요. 참 여러분들은 좋은 동네 사시네요. 세종자치시잖아요. 아주 좋은 동네네요. 자, 강의 순서 쭉 나왔고요. 자, 조세의 분류로 들어가서 조세의 정의를 알아죠. 세금. 모든 세금의 정의. 이거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딱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가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우리는 조세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석줄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읽은 거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페이지. 자,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에 필요한 경비 추능을 위해 재정 수입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 규정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가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기에서 용어가 나온다. 세금은 누가 조달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뭐라 그래요? 과세주체 또는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주체, 즉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지금부터 뭐라 그래요? 국세라 그래. 국세, 국가가 걷는 세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세금을 배울 때는 뭐다? 항상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뭐다? 일반 경비에 사용하거나 또는 뭐다? 특정 경비에 사용하려고 세금을 걷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일반 경비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국방도 지키고 치안도 유지하고 복지 혜택도 주고 일반 경비, 그리고 일반 경비가 아니라 특정 목적 경비에만 사용하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리고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예요? 국민의 4대 의무가 알았어요. 4대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막 걷으면 안 되죠.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개나 소나에게 막 걷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남용하잖아. 그래서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라서 법에 의해서 이게 필수입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돼. 세금을 거두려면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개인이나 법인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50만 원 납부하면 50만 원 대가를 받는 게 아니죠. 세금을 100만 원 납부하면 100만 원어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그러나 세금을 걷어서 국방에도 사용하고 치안에도 사용하고 뭐 복지 혜택도 주고 간접적인 혜택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우리는 세금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과세 요건, 그리고 이제 납부 방법이에요. 세금은 뭘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21쪽 양괄호 5번에 나와 있죠?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양괄호 5번 보면 조세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번 조세의 실질성과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 물납 또는 분할 납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나 세목별로 출제가 됩니다.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돈이 모자란다,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분할 납부. 그럼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물건이 뭘까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물건은 대표적인 뭐다? 부동산.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돈이 모자란다,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 납부.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는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모든 세금은 법에 의해서 뭐가 충족돼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과세 요건. 우리는 강론 파트에서 이 과세 요건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세 요건은 몇 가지다? 4가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글씨가 4글자잖아.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4가지. 과세 대상이 결정돼야 되고,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 되고, 과세 표준, 세율, 이 4가지를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이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21페이지 꼭대기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어요. 꼭대기 5번째 줄 2번 동그라미 2번 과세 요건이란 세금을 과세귀한 요건으로서 4가지 순서는 관계없어요. 하나 둘 셋 넷을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색이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 이게 세금의 정의예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 물을 쓰면 물값을 내죠. 물값을 뭐라 그래요? 물값 내잖아. 물값을 뭐라 그래요? 수도, 수도료, 수도요금. 이거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쓴 만큼 내잖아. 이런 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쓴 만큼 물값을 내잖아요. 수도료, 수도요. 수도세 하면 틀린 용어예요. 세자로 끝나는 건 세금이고 이런 건 공공요금이죠. 전기를 쓰면 전기료, 전기요금 이런 건 세금이 아닙니다. 쓴 만큼 내니까. 그 다음 각종 과태료 이런 것도 뭐다?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내는 거죠. 맑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꾸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쪽에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2번 별 딱 붙여 오른쪽 꼭대기 과세 요건에 별을 붙이고 과세 요건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요. 5번 금전급부에 별을 붙이라고요. 모든 세금은 원칙이 뭐다? 일시납부.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세금을 뭘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죠. 첫 번째.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과세 주체에 따라. 과세 주체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오로지 누구만이 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주체라 그래요. 그럼 국가가 걷어가면 뭐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관세 빼고 국세의 종류는 13개 이름이 있습니다. 13개 세목. 지방세는 11개 세목이 있다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쭉 보셔야 돼. 아, 이런 애들은 국세는 대부분 세금을 어디에 낼까요? 어디에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걷어가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지방세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6군데가 있잖아요. 자치시, 자치도 빼고. 이런 게 상식이야, 상식. 자, 그래서 이 국세는 어디? 자, 납세지가 어디다? 사람 따라다닙니다. 원칙이 주소지 누가 걷어간다? 관할 세무서가 걷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닙니다. 지자체 세금이 되려고.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지방 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어간다고요. 이게 5번 출제됐어요. 항상 국세는 납세지가 사람 주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강원도 땅을 팔았다. 강원도 땅을 팔면은 양도세
어디다 내야 돼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고, 강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강원도 소재지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국세는 납세지가 사람 따라다니고,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야 지자체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세에 보면 21페이지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자, 21페이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아래. 자, 구분 기준. 1번 과세 주체란 법률에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이거를 과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권자. 그래서 2번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주체가, 과세주체는 오로지 뭐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리고 3번 과세주체가 국가이면 뭐다? 국세. 과세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거를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럼 여기 보세요. 종류가 이렇게 나와서 24개입니다. 관세 빼고 24개. 그럼 여러분들 이 책은 뭐냐? 이 법조문 위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쭉 퍼져 있다고요. 퍼져 있어. 좋은 책이에요, 이거. 자, 그럼 어디를 보면 나와 있을까요? 66페이지. 잠깐 갔다 옵니다. 66페이지 한번 펴봐요. 자, 세금의 기초. 국세, 지방세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66조. 조세의 분류. 자, 1번 과세주체에 따라 분류. 그래서 국가가 과세주체이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한다. 그럼 국세의 종류 나와 있죠? 자, 몇 개 나와 있어? 12개. 제가 13개라고 그랬죠. 3번 때문에 그래.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법이야. 그래서 세금의 일을 물어볼 때는 상속세, 증여세 이름이 2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상속세, 증여세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내는 세금, 살아생전에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겠죠? 자, 그 다음 지방세. 자, 지방세는 지방세란 쭉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럼 이렇게 복잡하지 배우지 말고 칠판 봐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6개입니다. 원칙이 자치시, 자치도 빼고. 그래서 특별소재지, 특별시장이 걷어가면 뭐야? 특별시장. 그 다음 광역시장이 걷어갈 수도 있죠.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걷어가면 도지사. 그럼 이런 애들을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광역자치단체장 선거하죠? 들어봤잖아요. 자,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뭐가 있다? 구청장.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이건 자치,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밑에 뭐가 있어? 시장, 군수.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가장 전형적인 뭐다?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간다. 이거를 사회에서 뭐라 그런다?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항상 지방세는 뭐다? 과세권자, 즉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자, 그럼 딱 우리가 배우는 것만에 취득세는 많이 나오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세종시에서 상가를 분양받죠? 상가를 분양받으면 소유권 취득이잖아.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몇 프로? 거래금액의 4%를 내는 거야. 100억짜리도 4%, 1000억짜리도 4%,
1억짜리도 4%, 4%면 세금이 거래금액의 4%면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가 걷어가는 거야. 권한이 많은 자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그래서 취득세는 대표적으로 뭐다 줄여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특광도세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이니까 많이 나오니까 힘센 자가 걷어가요. 그럼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야? 소재지 특광도지사가 걷어간다. 자, 그 다음 재산세를 보자고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찔끔찔끔 나오잖아, 재산세. 그럼 서민들은 재산세 얼마 나와? 재산세 100만 원 미만으로 나와요, 대부분. 그러나 취득세는 왕창 나와요. 4%도 있고 뭐 중과세하는 주택도 여러 가지가 있대. 이건 덜 나와. 그래도 이거는 권한이 적은 자 누가 걷어간다? 시장군수 구청장.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시군구세. 암기하지 마세요. 취득세는 많이 나오는 세금이니까 누가 걷어간다?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특광도. 재산세는 1년 단위로 따지는 거예요. 취득세보다 덜 나오니까 권한이 적은 자, 힘이 약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시군구세라고요. 자, 그 다음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 그래서 앞에 오신 분도 뭐다? 5분 늦게 오니까 설명이 끝나서 참 아쉽네요. 그죠?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빠뜨린 거는 여기 동영상 촬영하죠. 그죠? 그거 보면서 반복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 남의 건물에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면 등록면허세. 이거는 양다리 걸쳐 있어.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는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뒤로 읽으면 뭐라 그래요? 도구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왜 물어볼까요? 점수 주려고. 오지선다행이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 기억이 안 날 때는 등이잖아.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효자손. 요즘은 애들 소풍 가서 효자손 안 사다 주죠. 저는 아들만 둘이야. 효자손 2개 딱 있어. 그럼 등 긁을 때 도구를 갖고 편안히 긁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등도 안 긁어줘요. 알아서 긁어야 돼. 자, 외우지 말고. 취득세는 왕창 나오니까 뭐다? 힘센 자, 특광도. 재산세는 찔끔찔끔 나오죠. 힘이 약한 자, 시군구.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다. 도구세. 도구세예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나? 등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응용해서 암기하면 기억 속에 좀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는 동네 자치시죠? 자치시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입니다. 세종시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11개. 모든 과세권자입니다. 자치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세종시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라고요. 과세권자. 말기 알아들었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크나요? 말이 좀 빠르죠. 그죠? 아닌가? 참 이 중개사는요. 가장 제일 힘든 그 강의가 중개사예요. 층이 여러 가지잖아. 밑에서부터 여기 나이도 10대에서부터 막 80대까지 있잖아요. 작년에 70 몇 세가 합격했죠? 그러니까 70대 후반도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70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 분도 합격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67쪽 한번 봐요. 꼭대기. 이게 지방세잖아. 과세권자. 자, 67페이지 설명한 거 3개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자, 꼭대 보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게 있고 특별시대 광역시세 여기에 자치구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는 도세 시장군수가 걷어가는 시군세 구분되어 있죠. 시커먼 거. 자, 그럼 딱 뭐만 찾으면 취득세 두 군데 있잖아. 두 군데만 힘센 자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세 줄여서. 자, 그 다음 뭐를 찾아? 재산세를 찾아야지. 재산세를 찾아야 돼요. 하단에 나왔잖아. 두 군데. 자, 두 개 동그라미 쳐요. 재산세. 자, 구세. 시군구세. 뒤로 읽으면 힘이 약한 자. 재산세는 시군구세. 이렇게 찾고. 자, 등록면허세도 찾아요. 자,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두 번째 칸. 양다리 걸쳐 있어요. 도지역에서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걷어가는 구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뒤로 읽으면 뭐다? 도구세.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세. 이런 식으로. 자, 밑에 한번 출제 경향을 한번 보자고요. 예제 문제 나왔잖아. 한번 풀어봐요.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금방 설명했잖아요. 안 배운 건 하지 마세요. 자, 문제가 뭐라 그러나?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건 칠판 봐요. 항상 이해 갖고 알면 돼. 취득세는 특별시세 맞죠? 맞잖아요. 힘센 자. 그리고 재산세는 뭐다? 시군구세야. 특별시세가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뭐를 갖고 답을 찾아라 배운 거. 취득세 5번 등록면허세 갖고 답을 찾는 거예요. 안 배운 건 하지 마세요. 그럼 답이 몇 번이다? 2번.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도구세. 특별시세가 아니잖아요. 눈만 크게 뜨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을 때는 답이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고요. 괜히 처음부터 문제 풀었네요. 그러니까 이거 취득세는 많이 나오니까 누가 걷어가? 특광도세, 특별시세 맞네. 그럼 등록면허세는 누가 걷어가? 도지역에서는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거죠. 도구세. 그럼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다? 아니다. 아니다. 답이 몇 번? 5번. 자, 그 다음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기본서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22쪽으로 들어가자고요. 22쪽. 22쪽이 뭐다? 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22쪽이.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과세 요건이 뭐다?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한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래요? 과세할 요건. 그럼 세금은 법에 의해서 부과돼 뭐가 충족돼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과세 요건 몇 개? 네 개. 네 개. 앞에서 설명했어요. 네 개는. 자,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
필요가 없다. 있다. 그냥 슬슬 읽어봐요 나중에. 자 그럼 칠판 봐요. 자, 이 용어를 쉽게 제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과세 요건. 자 이해만 하라고요. 이해만. 자 세금을 과세할 요건은 몇 개다?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세 대상은 뭐다?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 대상 또는 과세 뭐라고도 얘기한다. 물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인가? 누가? 그래서 납세무자는 누가 될 수 있다? 개인도 되고 법인도 납세무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과세 표준이 뭐다? 금액은 얼마인가? 세금을 과세할 때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세율이 뭐다? 세부담률을 얘기합니다. 몇 프로?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세금 계산을 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세종시에서 상가 10억짜리를 분양받았다고요. 분양받았어요. 갑돌이가 세종시에서 상가 10억짜리를 분양받았다는 얘기는 내거 소유권을 취득했죠?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럼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죠? 그럼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그래서 이거 상가를 뭐라 그런다? 과세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과세 물건. 그리고 납세무자는 누구다? 갑돌이. 갑을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표준 얼마짜리다? 10억. 10억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자, 그리고 세율은, 세부담률은 법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럼 상가를 분양받으면 나중에 배워 몇 프로야? 4%야. 왕창 걷어가 4%. 그럼 이제 네 가지가 결정되면은 세금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떤 공식을 통한다? 이거 나왔잖아. 세금 액수의 계산. 이 공식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와.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야? 10억. 자, 세율은 법에서 몇 프로를 정해놨다? 4%. 이거를 세율이라 그래요. 그럼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오죠? 취득세가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그럼 이 정도는 암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취득세가 얼마예요? 10억에 4%면 4일은 4. 얼마 나와요? 4일은 4. 얼마? 이런 거를 할 줄 끊어서 해서 40%면 4억 원. 그러니까 4%면 얼마? 얼마? 4천만 원이에요. 왕창 나오잖아. 요렇게. 이게 뭐다? 취득세야. 그래도 모든 세금은 네 가지가 결정되면 어떤 공식?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세율은 어디에다 곱하는 거다? 과세 표준에 곱한다. 세율은 산출세액에 곱한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한 번 출제됐어요. 이 세율은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가 나오면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의 소재지 특광도에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거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입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는 취득세는 지정된 날짜에 4천만 원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몇 가지다? 네 가지다. 네 가지가 충족되면
세금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 세금 액수는 어떤 공식을 통한다고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계산해서 세금 액수. 이 세금의 이름이 뭐다? 취득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액의 계산 방법, 여러분들 기본서는 23페이지 가운데 새카만 거 나와 있죠. 첫 번째 줄만 알면 돼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세법은 많이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어차피 60점 맡깁니다. 그죠? 제가 좀 경륜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얼굴은 좀 요랬어도 점수는 나옵니다. 제 강의 들으면.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